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건우라고 하고요. 지금 프로그램에 보면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영상 보안 기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과기정통부의 물리보안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넓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범죄라든지 사건 사고 아니면 또 재난재해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탐지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예측을 한다든지 추적을 한다든지, 또한 이러한 그 영상 분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생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상당히 넓은 분야가 있는데, 지금 발표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범죄를 예측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범죄를 예측한다라고 하면 보통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얘기를 해보면 범죄를 예측한다라고 하면 보통 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 과학적이 아닌 무슨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범죄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범죄를 예측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아니 지금 상황 발생하고 있는 범죄 상황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예측까지 하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측 치안이라고 합니다. Predictive Policing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잠재적인 범죄 활동을 식별하기 위해 수학적, 예측적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해서 법 집행에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범죄를 예측하는 텀, 얼마나 롱텀이냐, 숏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같은 경우는 짧게는 뭐 분기, 단기, 길게는 연 단위로 범죄를 예측을 해서 범죄나 아니면 도시 행정에 적용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인구의 변화라든지 상가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교통 흐름 등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거며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스트래터직 방식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텀을 조금 좁혀서 월 단위 아니면 3개월 요 정도 수준에서, 아니면 뭐 주 단위 수준에서 좀 범죄를 예측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보면 뭐 시설이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빈집이 많은 시간대에 어떻게 순찰자를 경찰차를 순찰을 할 것이냐, 이런 정책들 좀 쇼텀에 가까운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가장 좀 크리티컬 이슈입니다. 택티컬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 곧 발생할 위험이라든지 길게 봐도 하루 정도에 발생할 정보를 그 범죄를 예측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까지는 예측 치안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앞에 두 개, 좀 롱텀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하면, 제가 본 발표에서는 세 번째 거 조금 숏텀에 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R&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 치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최근에는 테크놀로지 레드 폴리싱이라고 해서 기존의 치안 정책 쪽에 테크놀로지를 결합을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전체 큰 개념으로 단어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일상생활 이론이라는 데 보면 범죄가 발생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잠재적인 범죄자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가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있어야 될 거고, 세 번째가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니어 리피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지점에서 특정 범죄가 발생을 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인근 지역에서 동일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주거 침입 절도 같은 경우는 2주 안에 범죄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100m 이내에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한 집이 주거 침입을 당한 주거지가 있다라고 하면 재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4배에서 12배 가까이 높다. 그리고 주거 침입을 한 절도자 같은 경우는, 침입자 같은 경우는 같은 집을 다시 방문해서 절도할 그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 자체가 도시 전체에 이분하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대에 분포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핫스팟, 핫타임을 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되겠고, 이 모델에 기반으로 하게 되면 어떤 범죄가 누가 발생할지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 어떤 시간대에 어떤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통계학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테레인 모델이라고 해서 앞에 모델과 조금 다른 건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도시 내의 어떤 공간의 특성이 범죄 유형과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방화나 절도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범죄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두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고 실제로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범죄 예측이라고 하면 좀 먼 기술처럼 보이지만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뒤에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범죄 예측을 하면 기본적으로 범죄가 감소가 20-30%씩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효과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프레드 폴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레전드급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뭔가 하면 UCLA와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만든 알고리즘인데, 가만히 보니까 큰 지진이 오고 그 다음에 여진이 계속 와요. 그 여진이 오는 패턴이 큰 범죄가 발생을 하고 추가적인 범죄와 발생할 확률이 그 패턴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범죄 여진을 예측하는 그런 이타스라는 프로그램에 최근 몇 년간의 빅데이터,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넣어보니 상당히 좋은 성능이 나오더라라는 측면에서 프레드 폴이라는 기술이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크라임 맵이 있고 크라임 맵을 150m 단위로 격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격자 안에서 특정 시간대에 특정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몇 %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범죄들은 6개월 단위로 계속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기술이 사실 레전드급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 미국 내에 다른 도시에 상당히 많은 도시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영국까지 지금 수출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팔란티어라는 업체가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범죄 예측 관련해서는 넘버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빅데이터 분석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업체인데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팔란티어 고담이라는 솔루션이 있고 팔란티어 파운드리라는 그 솔루션이 있는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범죄 예측 쪽이 아니라 기업 정보를 분석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건 스탠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크라이슬러 같은 이러한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 기업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두산 쪽에서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파운더리 기술은 전체 팔란티어의 한 75% 정도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발표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고담이거든요. 고담은 아시죠? 고담은 배트맨에서 나오는 도시 이름인데, 일단 아시겠지만 뉴욕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고담이라는 거는 범죄 예측하는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좀 미국 정부기관과 많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지역에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는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데 상당히 좀 비밀리에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구글링을 해서 찾아봐도 주로 좀 비밀이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좀 찾아보긴 어려운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011년도에 오사마 빈라덴을 검거할 때 이 예측 프로그램이 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만 지금 오픈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넘버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헌치랩 같은 경우는 시카고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범죄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라든지 날씨 정보, 경제 정보와 같은 공공 정보들, 그리고 총격음 감지 시스템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카고 7블락에 적용을 하자마자 살인 사건이나 총격 사건 같은 경우가 30% 훨씬 넘는 수준이 지금 감소를 했다라고 보여져서 상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지고요.
컴스텍 같은 경우는 뉴욕 경찰이 IBM하고 같이 개발한 기술입니다. IBM 쪽이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범죄 예측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한 유래가 뭔가 하면 한 90년대쯤에 뉴욕 쪽에 뭐 지방 경찰관하고 서장들이 같이 모여서 2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범죄 정보를 패턴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을 했다라고 해요. 그쪽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딱 출근해서 PC를 열면 뭐 예를 좀 들면 PC를 열면 오늘은 이쪽에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순찰을 강화하시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 20% 이상은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당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지고요. 캄링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앞에 말씀드린 솔루션들은 주로 예측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면 캄링크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미국의 범죄 사법 정보들을 클라우드로 올려놓고 관리를 하는 거고, 이게 어디에 쓰이냐 하면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 범죄 패턴을 이 플랫폼에 입력을 하면 과거 유사한 범죄들과 같이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거에 유사한 범죄들이 있으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하면 되겠다라고 알려준다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GI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좀 발표를 했었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당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프라이버시 우려가 있는 기술이죠.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FBI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테러라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 민감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아마 프라이버시 이슈들이 상당히 있는 기술인데, 시민들의 뭐 얼굴 정보 아니면 지문이라든지 발걸음,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내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고요. 영국 쪽으로 살짝 넘어가면 영국 쪽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하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용의자가 들어오면 용의자를 구금을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용의자의 재범률을 분석을 하는 거죠. 재범률이 높으면, 중간이면, 낮으면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뭐 구금을 할 건지, 구금을 하면 얼마나 할 건지, 뭐 보석 여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그 용의자들이 있으면 용의자들의 범행 기록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SNS를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SNS에 어떤 선동적인 글을 올리거나 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같이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고요. 엔다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캄링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 영국의 모든 범죄 데이터를 모아놓고 동시에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여기가 특이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범죄 예측 시스템은 누가 할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어떤 시간대에 어떤 범죄의 유형이 발생할 건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인데, 엔다스는 조금 다릅니다. 개개인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이 과연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또 누가 될 것인지까지 같이 예측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좀 누구에 초점을 맞춘 기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태낭은 잘 아시죠. 하늘의 거물이라고 해서 아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단순히 디텍션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는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행동을 보고 예측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여기 간단한 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고 갑자기 뛰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을 이제 식별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의자를 검거한다는 이러한 시나리오인데, 이러한 시나리오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중국이라는 사회의 특성상 상당히 좀 유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빅브라더 이슈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기술이고요. 클라우드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 업체입니다. 얼굴 인식 업체인데 지금 뭐 얼굴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같이 패턴을 인식하는 건데, 예를 들면 행동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게 가서 부엌칼을 샀다라고 하면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뭐 집에 요리를 하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다른 가게에 가서 망치와 부대를 같이 샀다라고 하면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나이브한 얘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의 위험 상황을 감시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PCA라고 해서 히다치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날씨 정보라든지 총소리, 교통 상황, 또 SNS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지금 하고 있고, 앞에서 프레드 폴 같은 경우는 150m 단위로 격자로 제가 나눠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의 위험이 발생이 예측이 되면 주위 200m를 우려 지역으로 표명을 해서 이제 감시를 하는 이러한 기술이 되겠고요. 크로티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업체입니다. 이스라엘 업체인데 인도에 지금 디플로이를 하고 있는데, 우선 성범죄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CCTV만으로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CCTV만으로 성범죄자의 특징을, 행동적인 특징을 분석을 해서 색출하겠다라는 기술인데, 행동 패턴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 그리고 주변 분위기,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라든지 시위하는 현장에서 성범죄자들이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를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색출하겠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다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행동 패턴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범죄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이게 지금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위성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라고 보여지고요. 바이브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CCTV나 이런 범죄 패턴은 아니고 생체 정보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기술이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 때 사용된 기술인데, 뭐 사람이 좀 긴장 상태에 있다든지 흥분을 하게 되면 뭐 맥박이 뛴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미세한 떨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체 정보를 인식을 해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들이 되겠죠. 그래서 좀 의학적인 정면으로 접근을 하는 기술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술 같은 클루라는 경찰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도 범죄를 예측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정보를 클라우드 대규모 시스템에 올려놓고 그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범죄가 발생을 하면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같이 분석을 해서 이 범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정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접근을 하고 있고, 아마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범죄를 예측하는 부분까지 같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범죄 징후 사전 예측 시스템 같은 경우는 법무부 위치 추적 관제 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자발찌 감지하는 쪽이죠.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한 4천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전자발찌를 감독하는 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발찌를 차면 계속 신호가 오죠. 예를 들면 전자발찌를 끊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알람 신호가 올 거고, 이 신호가 끊겨도 40초마다 계속 이제 그 GPS 통신을 계속 하게 되는데, GPS 끊기면 4분마다 한 번씩 와이파이나 다른 통신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신호가 끊기게 되면 그것도 물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알람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100m 이내에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자동차를 타고 가면 어린이 보호구역 앞으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알람이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람이 오면 하루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알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그 사람한테 자동 ARS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수는 일상적인 상황인 거고 특정 위험한 상황이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유가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가드 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사후용이죠. 사고가 나고 나면 대응하는 쪽인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전자발찌 착용자가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것을 미리 좀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생활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리스크를 측정을 해서, 예를 들면 성범죄자가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최근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라고 하면 성범죄의 재범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좀 나이브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현재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시장 성장세는 뭐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부작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뭐 범죄를 예측하게 되면 프라이버시 이슈도 상당히 크리티컬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데,
무엇보다도 데이터 문제죠. 요즘에 AI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노이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도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뭔가 하면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 같은 경우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범죄율이 높은 흑인들이 좀 많은가 봐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 흑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범죄를 발생을 하게 되니까 예측 프로그램이 자꾸 그 유색 인종에 대해서 바이어스 되게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리포터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계속 그 인종차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화면에 보신 것처럼 과거의 통계 정보를 분석을 해서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인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가장 연관된 부분이 현재거든요. 현재가 미래와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를 분석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이죠. 흔히 말하는 전조죠, 전조. 전조를 미리 알 수 있으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전조를 저희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 통계 정보를 분석하는 기존 예측 솔루션에 현재를 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기술을 결합을 하게 되면 과거 현재를 통틀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첫 번째는 앞에서와 비슷한 솔루션인데 과거의 대규모 범죄 통계 정보를 분석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현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거의 범죄 패턴에 비해서 현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유사하냐를 같이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몇 분 내에 아니면 뭐 1, 20분 내에 어떤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몇 %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정도의 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과거 범죄를 그 분석을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청이나 이런 쪽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연구를 하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이제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법원 판결문을 이용을 했습니다. 한 2만여 건의 법원 판결문을 한 땀 한 땀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다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유형별로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저희들이 뽑아내서 분석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 뭐 코보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저희들이 그 오토인코더를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어떤 패턴이 주어지고 어떤 과거 정보가 주어지면 결국은 이 부분들은 어떠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쪽으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개발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이 모델들을 서초구에 지금 적용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일단 데이터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를 모으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각 도시별로 범죄 패턴이나 유형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읍면 정도 가면 서로 범죄가 발생하는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단위 지역별로 적용하는 게 상당히 유효하다고 저희들이 봤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초구에 적용을 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보시면 서초구 화면이고요. 중앙에 아마 지금 색깔이 쳐져 있는 부분이 서초구 맵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세로로 길게 돼 있죠. 그 중앙쯤이 이제 강남역입니다. 그리고 가로가 테헤란로고요. 그래서 보시면 시티극장 쪽 이쪽 길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365일 빨간색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이고 지금 여러 가지 성추행이라든지 아니면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카테고리로 나눠서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고 시간대별로 비가 오느냐 눈이 오느냐 이런 날씨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 1차적인 솔루션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올해 조금 더 딥하게 개발을 해서 올해 말에는 서초구에 1차적으로 좀 적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CCTV로 무엇을 분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영상도 분석을 하고 저희들은 음성까지 같이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음성 같은 경우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보통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비명 소리라든지 아니면 조용한 골목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쫓아가는 발자국 소리, 뛰어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영상과 소리를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실제로 실제 CCTV 영상인데 저희들이 CCTV 영상에서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앞이냐 뒤냐, 이 사람이 모자를 썼느냐, 칼을 들고 있느냐, 백팩을 맸느냐 등등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성별이나 나이를 분석하는 기술들은 있는데 그 기술들은 아마 CCTV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고화질로 얼굴을 정면으로 들이대는 사진들인데 이게 아니라 여기는 원거리입니다. 그래서 야외 환경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성별이나 나이를 알아내는 기술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후반은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80% 중후반대는 되고 올해 말쯤에는 90%를 훨씬 넘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데 흉기나 애매한 게 많아요. 요즘 사람들이 손에 뭐 우산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트리뷰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성능이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둔기나 칼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소리 분석하는 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소리를 분석을 할 때 주파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소타 기술은 이 소리를 영상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오른쪽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사진 한 장에서 오른쪽이 시간축입니다. 그래서 비명 소리가 나면 이게 스펙트로그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미지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비명 소리인지 발자국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동차 경적 소리인지.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요즘에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음성을 분석하는 쪽보다 주파수 분석보다 이렇게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로그멜 스펙트로그램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미 다 검증이 된 사실이라 저희들도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발자국 소리가 나고 아니면 스크리밍하는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 frantic woman races up to a neighbor's door. 간단하게 Will 보시면 someone help her? 저희들이 찍은 Out of the 영상이 darkness, 옷을 this 쓰는 guy appears and grabs her by the hair. 소리는 안 나는데 제일 밑에 He 같은 drags the 경우는 woman off the porch. 그 실제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 기술을 발표를 하면 그런 말씀 물어보세요. 아니 이 기술 자체가 저렇게 조용한 데서 저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의 목표가 그겁니다. 저희들은 조용한 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눈이 많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골목길 조용한 데서 발생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조용한 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꽤 높은 성능으로 지금 성능이 나오고 있고 현재 지금 총 5년짜리 과제인데 3차년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쯤에는 어느 정도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괴담 같은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화면은 아마 이 영상은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서울 신림동에서 네, 어제 아침 새벽에 서울 귀가하는 신림동 여성을 빌라 쫓아갔죠. CCTV 에 쫓아가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문을 열려고 하다가 여성 간발의 여성과 차이로 뒤따라온 다행히도 남성, 일면 간발의 씩도 차이로 문을 못 범죄 열어서 사인입니다. 상당히 좀 1초만 뉴스에도 늦었어도 많이 나오고 낯선 이슈가 사람이 되었었죠. 집에 침입할 뻔한 한번 보시죠 안타까운 간단하게. 사건. 박건영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 정말 신림동의 한 간발의 빌라. 차이였습니다. 여성을 뒤쫓아간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자 문고리를 잡고 복도를 서성이며 계단 밑을 근데 이 살피니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범행에 실패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미행을 했는지를 지금 CCTV로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몇 개의 CCTV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미행을 하는 게 보여졌죠. 조 씨는 오전 6시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모르고 CCTV 영상만 보면 여기서 아무런 이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가는 길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벽이라고는 하지만 좀 밝은 화면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옆에 보면 다른 옆에 행인들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결과를 모르고 보면 이 영상은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근데 결과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미행을 했구나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거의 범죄 패턴을 알거나 아니면 위험할 상황이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으면 현재 발생하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보통 대잡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인데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왼쪽은 범죄 통계 정보를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올해 좀 GUI를 대폭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가 이제 맵입니다. 크라임 맵인데 이쪽에서 아마 지역별로 서초구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맵을 보여드릴 건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히트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시간대에 어떤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몇 %가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오른쪽이 영상입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서초구의 CCTV 관제센터에 연결될 수 있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는 이러한 위험도를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에 지금 CCTV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물론 여기가 지금 서초구 쪽에 헌인 가구 단지 쪽입니다. 양재 밑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CCTV를 몇 대 설치하고 스마트 가로등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배우를 써서 실제로 그 DB를 찍어서 조금 어색할 수는 있는데 일단 상황 자체를 모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여자분이 혼자 가는데 뒤에서 남자가 쫓아가고 이러한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비명 소리가 난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마침 저희들이 과거 범죄를 분석을 해보니 이러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다라고 되면 같은 유형으로 같이 분석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1차적으로 뭐 가로등을 스마트 가로등을 뭐 켠다든지 그쪽으로 비춘다든지 아니면 스피커를 통해서 무슨 경각심을 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사건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기술도 올해 물론 서초구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긴 하는데 이 부분들을 좀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